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29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가을이 성큼 찾아온 듯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인 오늘은 좀 전국이 흐리고 일교차가 많이 크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외투 꼭 챙기셔서 감기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요. 지난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발언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번 주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될 발표들이 좀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보고서와 제조업 지수 그리고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표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장에서 미국 증시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파월 의장의 이러한 연설 이후에 3대 지수 모두 3% 이상씩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더 인상할 가능성이 좀 보여지면서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난주 주간 하락폭은 4% 이상으로 키워나가면서 2주 연속으로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시장 지난 주말에 냉각된 해외 투자 심리가 이제야 좀 뒤늦게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2%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2.27% 하락하면서 2,42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지금 2.61% 하락하면서 781.53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전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이제 급락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블랙 먼데이가 되면서 모든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 10% 내지는 모두 다 20%씩 박살나는 줄 알았나 본데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토요일 일요일 날 대구 부산 강연에 가면서 이미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눌림목 구간이 있고 미국에 빠진 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원래 정상 범주 내에서 한 번씩 원래 흔들리는 건데 과거에도 그런 흐름이 있었고 현재에도 그런 흐름이 있을 거며 앞으로 미래에도 그 흐름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흐름이 아니고 눌림목 가운데 있었던 흐름인데 거기에 잭슨홀의 파월 의장이 원래부터 했었던 얘기였었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원래부터 금리 인상한다 그랬지 언제 금리 인하한다 그랬습니까? 금리 인하는 얘기해 본 적도 없고요. 금리 인상을 이제 0.5로 할 거냐 혹은 0.25? 저는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그런 얘기 한 사람 사실 없어요. 근데 혹은 혹자는 0.25 하면은 그러면 시장 폭등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에 그런 얘기가 나올랑 말랑 했던데 어느 뉴스를 찾아봐도 0.25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0.5 정도에서 0.75 정도 할 거라 그랬던 거죠. 근데 그거를 확실시하게 0.5는 무슨 0.75로 할 거다. 그러니까 원래 했던 얘기 그대로 그냥 강경하게 좀 발언을 했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충격을 받아고 떨어졌는데 자, 미국 시장 볼게요. 자, 미국 시장은 원래 요 정도까지는 이거 전날에 그려놨던 건데 저점 안 깨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했던 거고 여기 원래 61선 지지 여기 밑에 하나 지지 더 있어요. 그래서 눌림목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강연에서 뭘 얘기했냐면 태조의 방언 이거 안 꺾이면 시장 꺾일 생각 없다. 눌림목 주고 마무리하고 올라갈 거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아직 하락으로 내려가려고 한 모양이 아니고 어차피 조정을 받을 가운데에서 그냥 파월 의장이 한번 얘기 내뱉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쿵 하고 한번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흔들렸던 건데
개인들의 지금 생각과는 반대로 무지하게 강하죠. 자, 우리나라 코스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빨간색 넥타이를 왜 메고 나왔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에 거기 왔었던 강연회장 있는 사람들한테 시장이 이제 큰일 났으니까 현금화하라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시장은 눌림목이고 다시 올라갈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다 얘기 못하겠고 이따가 궁금한 사람들은 오늘 공개방송 있습니다. 공개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시장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어저께 일요일도 그저께도 태조 이봉환 조정받으면 바로 사라. 바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지금 봐봐요 지금. 지금 원전 테마주들 지금 플러스 나고 있죠. 방산주들 지금 플러스 나고 있죠. 거 봐요. 지금 플러스 나잖아요 지금. 에너토크, 우진 좀 플러스 나고 있고 태웅, 조선기자재이면서 얘도 그 원자력 테마 7% 플러스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BMT도 플러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주들은 아까서부터 플러스 나고 있고 근데 오늘 보면은 원전 테마가 제일 강하네요 지금 플러스가 그래도 제일 강한 상황인데 거기다 지금 태양광 섹터들도 플러스 나는 애들 S에너지서부터 해갖고 지금 플러스 나고 있죠. 뭐 아주 강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봐요. 미국 시장이 거의 4%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 이상 빠졌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다우존스가 1000포인트 빠졌다고 다 지금 주말에 잠도 못 자고 아침부터 다 던져야 되나 이제 주식시장 이제 하락장이네 이제 2000 깨지겠네 다들 그 공포장에서 오늘 종목들 다 밀려내려갖고 마이너스 10%씩 떨어진 줄 알았잖아요. 떨어지긴 어딜 떨어지나요 지금? 이거 말고도 안 떨어지고 지금 되게 강하게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아직 죽은 시장이 아니에요. 다시 눌림목을 마무리를 하고 다시 상승할 시장인 거지. 근데 이제 미국 지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권역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의 하방 경직은 계속 줘야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태조 이방원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맞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한 달 반 동안 맨날 사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죠. 이 시장이 죽으려면 외국인들이 저거 사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근데 오늘도 오늘 좀 다시 파네. 근데 500억밖에 안 팝니다. 코스닥은 사잖아요. 그리고 콜옵션은 또 35억이나 사네. 많이 사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도망갈 생각이 없어요. 지금 한 달 반 동안 계속 외국인들은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약한 쪽을 물타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 달 내내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한 달 내내 샀던 게 외국인들은 태조 이방원을 샀다. 그러면 오늘 흔들 때 조정받을 때 태조 이방원을 사야 되는 거고 태조 이방원이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태조 이방원 테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태조 이방원 테마는 시장의 유행 강세인 것도 있지만 수급의 힘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쪽 섹터를 갖고 있어야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 좋아요. 특히 원전하고 방산주들은 계속 수주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수주 물꼬를 이제 튼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계속 보면서 또 시장이 또 불안하면 이따 공개 방송도 또 들어오시면 되니까 어쨌든 지금 개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시장이 플러스가 나고 올라가는 거 보고 당황스러울 텐데 원래 시장은 강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정도 얘기만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미국 증시 좀 폭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우리 증시 블랙 먼데이다라고 불리우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들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해주셨고요. 오히려 지금 잠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일 뿐 눌림목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크게 불안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지금 오히려 태조 이방원 위주의 테마주들 좀 강력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시장 불안하시다면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단단한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저희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주면서 든든한 수익률 가져갔는데요. 월요일에 꼽아주셨던 우진 수익률 5%의 수익률 가져가줬고요. 팜스토리 0.4%, 한화시스템 3.9% 가져갔습니다. 목요일 날 꼽아주셨던 한전산업은 5%의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오르비텍은 아직은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조금 더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45.3% 기록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오르비텍 다시 한번 꼽아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은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과 동일하게 오르비텍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조선기자재, 성광밴드라든지 하이로컬이라든지 태광이라든지 태용이라든지 조선기자재가 흔들리면서 그래서 먼저 움직였었던 애들이 흔들리는데 올라가지도 않았던 애들도 같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원전 테마주들이 한 4% 정도 흔들렸단 말이에요. 이건 조금 억울하죠. 4% 빠질 일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시장은 여전히 강합니다. 거기에 태조 이방원 섹터도 강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태양광하고 풍력이 굉장히 강하고 원전하고 그다음에 방산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뭐 지금도 오늘 CS 윈드라는 종목은 지난주도 제가 그 상담도 진행했었지만 풍력주이면서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현대일렉트릭 흔들렸다고 지금 다시 플러스 나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 대한전선도 6% 올라가고 있는 거 쟤도 원전 테마입니다. 근데 올해 내에서 계속 수주 소식은 계속 있거든요. 뭐 폴란드 수주 얘기 나오고 있고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UAE에서도 뭐 원전 수식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대건설도 최근에 계속 강하면서 움직였던 게 해외 수주 기대감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소형 원전 쪽, SMR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원전을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그 이전에 오래됐던 것들을 이제 해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도 100조 정도의 그 해체 시장이 지금 열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비텍 같은 경우가 이제 원전 해체까지도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방사능 뭐 측정기 뭐 검사하고 뭐 안전도 검사하고 거기다 뭐 용역 파견하고 그런 이제 부분들을 역할을 하거든요. 오르비텍이. 이전에서는 탈원전 때문에 이제 이런 회사들이 영업이익들이 많이 줄어들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탈원전인데 뭐 그렇죠? 근데 지금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다시 전 세계가 그쪽을 그린 에너지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원전 쪽을 이제 밀어주고 있는 정부가 지금 들어섰고 그러면은 원전 테마주들은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이게 증시 격언이죠. 정부 정책이 그거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원전 테마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 추세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원전들도 2030년도까지 뭘 해체하고 이제 뭐 새로운 거 하고 그 시장이 열렸다 그러는데 그래갖고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종목이 한 6가지 정도 소개하는데 그중에 오르비텍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집트 원전에 대한 거의 수혜주도 얘기가 보면은 오르비텍이 그 안에 있습니다. 뭐 보성 파워텍도 있고 한전 KPS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눈에 들어왔던 거 그중에서 오르비텍이 들어와 있길래 이 회사는 절대로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최근에 좀 수급이 꼬여서 그렇지만 이 큰 흐름 속에서 가는 그러니까 원전 테마주들은 어차피 갈 거거든요. 어차피 갈 건데 시장의 정책주 그러니까 정책주에 반하지 말라 증시 격언에 나온 것처럼 그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오늘도 태용도 강하고 뭐 또 이제 성광배도 또 가겠죠. 뭐 BHI는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후발주로 원전 해체 관련주가 움직이든 원전 그 지을 때 필요한 관련주가 움직이든 거기에 같이 엮이는 오르비텍은 분명히 저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저게 하락 트렌드가 아니에요. 이미 큰 흐름 속에서는 상승 트렌드에 있는 건데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건데 고점을 뚫으면 원전 테마 시장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호황기죠, 호황기. 앞으로 10년 동안 호황기입니다. 20년 뒤는 그거는 어느 업황도 20년 뒤는 잘 될까?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10년 동안 호황기라면 지금이 황금 사이클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반도체가 뭐 황금 사이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2차 전지도 뭐 황금 사이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움직였죠. 그러면 지금 이추에서는 방산주, 그다음에 원전 테마주들은 지금부터가 황금 사이클이 아닌가. 앞으로 1년, 2년 지나게 되면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꺼내게 될 겁니다. 왜냐면 필요하니까, 전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많이 올라갔고요. 2차 전지 바닥에서 한 1000% 가까이 올라가는 게 꽤 많잖아요. LNF, 에코프로 바닥 대비 2, 3년 동안 1000% 갔어요. 근데 아직 원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앞으로의 황금 사이클을 본다 그러면 방산주와 원전 테마가 만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르비텍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으니까 지난주에 샀다가 4% 빠졌다고 물리신 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가져 나온 거 오르비텍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오르비텍인데 한번 잠깐 리뷰를 하면서 급등명중한 종목들도 한 2개만 살펴보고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차트가 자 오르비텍. 자, 오르비텍.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얘는
우하향으로 60일선이 밑으로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 박는 종목이 아니고요. 20일과 60일선이 이미 골든 크로스는 7월 달에 나왔고요. 바닥에서 이쪽으로 단기는 우상향이고 장기는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내기든 단기는 이렇게 N자형 상승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서 누군가가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누군가가 지금 거래량을 모으면서 저쪽 테마주들이 움직이기를 대기하고 있는 종목인데 흔들 때 사면 되죠. 그리고 오늘처럼 만약에 이게 안 좋은 종목이면 벌써 얘는 저점이 깨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졌을 텐데 오르비텍이 안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는 인터넷 검색 빨리 해보세요. 그러면 최근에 원전 수주 얘기 나올 때에서 이 회사가 거기에 항상 내용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도표로 만들어져 갖고 오르비텍 회사가 항상 나옵니다. 원전 해체 수혜주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종목의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지난주에서는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돌파 패턴 요걸 가지고 줬던 건데 시장이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서 떨어졌던 건데 싸게 사는 기회인 건데 가격은 이따가 드릴 거고 그래서 전날 돌파할 때 들어갔다가 물린 게 마이너스 6.5인데 괜찮습니다. 자 이게 좀 길게 본 건데요. 이렇게 N자형 패턴을 그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여기를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라서 이거는 밑으로 죽는 게 아니고 지금 원전 테마가 대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태조 이방원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양 만들고 거래를 실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우상향으로 뚫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물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수익으로 돌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미 가고 있는 애들은 잘 가고 있어요. 하이로 코리아도 그렇고 잘 가고 있죠. 안 빠져 올라갔는데 성광밴드도 마찬가지고 다 원전 그 자재 관련주들 다 들어가는 애들이고 그리고 오늘은 태웅이 강하죠. 태웅이 강하고 EM코리아도 강한데 BHI라고 얘도 대표적인 원전 테마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애들 중 하나인데 얘는 이미 벌써 출발을 하고 이미 강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전선 테마주에서도 대한전선도 그와 관련된 건데 사실 대한전선보다는 이게 강한 게 맞는 건데 어쨌든 에노토크도 오늘 플러스 있고 오르비텍도 플러스에 있으니까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 오늘 뭐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지수도 미국 시장이 하루 이틀 뒤 지나면은 폭락보다는 여기서 저점을 잡고 하방 경직 주고 양봉 나오면 눌림목에서 올라오면 또다시 태조 이방원 쪽에서 강세가 또 두드러지면서 차별화장을 또 이끌 겁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 테마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성광밴드를 좋은데 뭐 좋은 거 누가 몰라요. BHI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오르비텍하고 BHI 중에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 저는 무조건 BHI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이 떴기 때문에 못 사는 것뿐이에요. 여기 보면 BHI 5월달, 6월달에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샀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개인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 자리가 지금 오르비텍하고 똑같이 보이지 않나요? 흔들리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 올리면서 결국 이렇게 올라가듯이 지금 오르비텍은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BHI의 5월달, 6월달 차트. 뭐 그래요. 자, 그러면 급등명중한 종목 풍산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방산주들인데요. 방산주들 오늘 강하죠? 그래서 풍산도 안 떨어져요. 일단 개인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할 필요도 없고 손절 나갈 일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풍산은 그냥 천천히 이렇게 냅두면 지수가 흔들리든 뭘 하든 얘네들은 원래 편안하게 움직이는 자리니까 그냥 냅두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3.4%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하나라는 종목도 방산주인데 오늘 같은 날 빠지지도 않죠. 이게 하나보다는 전날은 하나 시스템이 강했죠. 이것도 이제 수익률 달성이 됐어요. 3%가 넘었는데 오늘은 제가 AS는 안 해드리지만 강합니다. 더 갖고 가서 이것도 하나 시스템도 전날 5.9% 강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강한 게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강한데 얘가 지금 이거 예술이지 않습니까? 차트가? 이거 바닥주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태조이방원이 이렇게 강합니다.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어도 뭐 거의 4% 가까이가 폭락을 하고 반도체 지수가 5%가 폭락을 해도 꼼짝도 안 하죠. 오히려 거꾸로 고점을 뚫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뚫었네요. 신고가예요, 지금. 이게 몇 년 만에 신고가냐면 요때 이후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거의 5년 만에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5년 만에 신고가에서 방산주가 강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결국은 태조 이방원 쪽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이 하나도
하나도 뭐 팔 필요 없죠. 쟤네들이 대장들이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럼 하나도 갖고 가면은 32,000원대로 가겠네요.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해도 빠지지도 않고 있는 정말 효자와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을 추석 이후에서도 계속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겁니다. 이런 애들은. 그래서 하나는 27.2% 수익률인데 조만간에 30% 갈 것 같네요. 확실시하게.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오르비텍 가겠습니다. 자, 원전 해체 수혜주이면서 그냥 뭐 원전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사능 쪽에 뭐 측정하고 뭐 이렇게 계측하고 뭐 그런 이제 관련주부터 해서 관련된 용역부터 해가지고 뭐 항공기 부품도 민항기 이런 것도 이제 만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뭐 방산주도 좋고 그다음에 원전 테마주도 다 좋고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일단 싸게만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오늘 확 내려갔을 때 샀을 때가 싼 자리인데,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이미 난 상태에서 쫓아가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 분 차트를 보고 일단 7,360원. 어쨌든 추가 매수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에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현재 가격에서 막 쫓아가지 말고 요 가격 이하에서만 잘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이전에 한번 고점을 뚫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요 정도 내에서 마무리를 하고, 만약에 얘가 오늘 급등한 일이 있다면 아마 태웅과 뭐 태광 뭐 이런 애들이 급등하면 쫓아가겠지만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요 정도 내에서 마무리를 하고 지지를 양봉을 오늘 이 정도만 박아 놓으면, 봐봐요. 이게 만약 오늘 이게 종가가 딱 7,460원이다. 물론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은 겁니다만,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차트적으로 볼 때 기둥이 박힌 거죠.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에서 두 개의 양봉을 박아놨다. 그러면 이거는 지나가다가 세력들도 혹은 지나가다가 카페장이라든지 다음 카페장, 네이버 카페장 내지는 뭐 어느 방송사에 딱 봤을 때 두 개의 양봉을 박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차트로 보여서 여기가 강력한 지지가 되고 바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상향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이 7,360원 정도만 지지해주는 양봉으로만 마감돼도 모양이 굉장히 이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거나 아니면 장기보다는 그 오목을 둘 때, 우리가 수를 둘 때 어떤 자리 둘 때에서 완벽한 자리 뭐 이런 자리가 있잖아요. 좀 유리한 자리. 그러니까 돌 하나하나에 불리하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하고 유리한 자리 선점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듯이 수싸움처럼 오늘,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음봉의 저 모양은 안 좋은 모양이었지만, 왜냐면 이거는 좋은 모양은 아니죠. 좋은 모양은 아니었지만 오늘의 이 양봉의 그 이 수 하나로, 이 바둑돌 하나를 딱 둔 거 하나로 차트가 굉장히 좋아져 보이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놀라지 말고 하여튼 7,360원 이하로 해서는 사놓으세요. 그러면은 모양이 굉장히 이뻐졌기 때문에 차트가 아마 단단해지는 모양으로 그렇게 해갖고 여기에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가 움직이게 되면 이게 BHI의 요 모습이 되고, 지금 자리가 요 모습이 되고 조만간 이렇게 뚫는 모습이 나오면서 흔들고 또 넘어가는, 결국은 방산주뿐만 아니라 요 원전 테마주들도 그런 흐름 속으로 지금 계속 그랬어요. 성광밴드도 그랬고 하이로코리아도 그랬고 지금 태웅도 그렇고 있고 BHI도 지금 얘도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오르비텍도 그럴 수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오르비텍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오르비텍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꼽아주셨던 종목 다시 한번 잡아주셨는데요. 해당 종목 지금 큰 흐름 속에서 상승 트렌드 가져가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원전 테마주인 오르비텍 오늘의 매수가로 7,36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자유롭게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준비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여기 에코프로비엠을 78,500원에요. 10% 네. 갖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7만 원대? 네, 그럼 뭐 수익이 나셨는데 네, 그 15만 6천 원대에서 안 파셨네요. 네, 일단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그 2차 전지라든지 이쪽 섹터가 워낙 강해서 얘도 지금 태조 이방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쉽게 무너지는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보유는 가능하신데 네, 이걸 그렇다고 그냥 갖고 가면 안 되고 네, 이 저점 자리가 지금 10만 7천 원짜리인데 그냥 10만 5천 원 할게요. 10만 5천 원이 깨지면 네, 이게 밑으로 하방으로 이게 쏠려 내려가면서 무게 중심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유하고 있다면 10만 5천 원이 깨지면은 차익 실현을 좀 많이 하시고 거기가 안 깨지면은 다시 올라오면은 지금 또 강한 게 또 강하고 그러니까 12만 원까지는 일단은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12만 원까지요? 네. 아, 거기서 다시 그러면- 한번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2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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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유신, 얘는 5% 빠지는 게 전날 너무 많이 튀었으니까 26%가 올라갔으니까 27,500원. 일부는 팔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그냥 매매로 대응하시면 되고 올라올 만큼 올라갔네요. 올라올 만큼 올라갔으니까 한 절반을 팔고 다시 3만 원이나 27,500원 원래 샀던 자리 있잖아요. 3만 원 이하에서 27,500원 내려오면 다시 팔았던 걸 다시 사고 그런 식으로 절반만 매도하면은 딱 매매하는 데는 괜찮은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아프리카 TV. 얘는 저점이 깨져버렸네. 자, 매수가 87,000원 10%. 오늘은 일단 미국 시장이 빠져가지고 아침부터 종목들이 쿵 하고 떨어져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치고 내일 이후에서 반등 주고 8만 원을 다시 회복하면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세요. 8만 원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안 되면은 안 돼요. 8만 원 회복이 돼야 9만 원 쪽으로 올라가면서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지가 보일 텐데 아직은 오늘은 뭐 전 종목이 다 지금 개파락 나오고 흔들리고 했으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되고 원래는 저점 깨지는 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한 흐름인 거니까 보유만 가능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바이오 5만 원에 25%요. 현대바이오 5만 원에 5만 원대면은 일단은 지금 추세 흐름은 일단 바닥을 쳤어요. 지금 바닥을 치고 반등을 주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5만 원짜리 목표치는 보이지는 않고 네, N자로 올라오면 한 37,000원, 38,000원까지는 보이거든요. 네네. 일단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세요. 더 가져가시고. 왜냐면 그 중간에서 조금 팔았다가 다시 다 살까 뭐 싶어서. 그래도 좋은데 네네. 이게 일단 올라와야지 일단 팔 수가 있는 거니까 뭐 지금 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37,000원, 38,000원에 다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히림 8,250원에 50%. 자, 이것도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BHI, 지금 오르비텍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요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차트 흐름을 보면은 61선 방향이 우하향으로 내려꽂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우상향으로 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위쪽으로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수익에 있으니까 일단 보유하시고요. 돌파의 여부는 세력들이 올릴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고 일단은 10,000원 돌파 시도를 다시 할 것 같아요. 뭐 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정고점 돌파하면서 위로 뚫으면 이렇게 차트를 길게 봤을 때 보이는 목표치는 그래도 11,000원, 12,000원 정도 사이겠다.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는 비중을 많이 팔면 되고 10,000원 부근에서는 적당히 팔면 돼요. 그래서 10,000원 부근에서는 적당히 매도,
한 50% 정도나 뭐 조금 더 팔면 되고 11,000원 이상에서는 뭐 거의 다 팔아도 되고 뭐 하여튼간 욕심을 내지 말고 뭐 그런 식으로 매매 대응하면은 크게 지금 차트의 모양이나 추세 흐름이나 거래량 패턴을 봤을 때에서는 뭐 위험한 종목은 아니다. 이거 뭐 바닥 종목도 아니거든요. 지금 바닥에서 2,900원 왔던 종목이 11,000원 간 거지만 위험한 종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 자, 이지홀딩스. 이지홀딩스 5,985원에 15%. 옆으로 계속 횡보 패턴이에요. 횡보하다 보면 추석 지나면은 또다시 물가가 다시 다 오를 거라는 이제 전망 속에 아마 음식업종들이나 사료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보유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흥구석유.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이 아침서부터 좀 강했는데 여전히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 내지는 비싸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이슈 때문에 움직인 건데요. 8,000원 물려있는 걸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일단 뭐 여기가 쫙 들어주면 8,000원에서 무조건 빠져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게 물린 자리가 마이너스 30%까지 물렸다가 수익으로 돌아서거나 본전으로 오면 일단 먼저 파는 게 무조건 잘하는 거고 지금은 여기서 다시 눌리고 올라올 때 7,500원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거길 넘어갈 건지 못 넘어가면 거기서라도 팔아야 될 건지 거기서 일단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삼성물산 13만 5천 원. 장기 투자하면은 이거 이렇게 바닥으로 해서 크게 지금 바닥 자리를 지금 잡고 가는 거거든요. 13만 5천 원까지는 저는 간다고 봐요. 그냥 가져가시고 대신에 이게 뭐 일찍 가거나 뭐 빨리 급등하거나 그런 흐름들은 원래 없었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13만 원 정도 올 때 질문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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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자, TV로 보면은 한 10초 늦어요. TV 소리 줄여주시고 전화로 대화해야 돼, 전화로. 전화로 해서 전화로. TV 보고 있으면 늦어요. 자, 문자부터 가겠습니다. 자, 세야 베스틸 지주. 자, 매수 가격은 23,500원에 10%, 23,500원에 10%.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게 이제 철강 섹터의 지주사, 세아베스틸, 세아특수강, 세아홀딩스 다 이쪽이 강하네. 오늘 그냥 세아 그룹주들만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느낌이 그런 것 같은데 고려아연, 현대제철 뭐 얘네들이 강하면은 지수가 더 올라가겠지만. 일단은 그냥 개별 종목들만 일단 세아그룹주들만 강한 것 같고요. 23,500원. 일단은 바닥을 돌렸네요. 돌렸으니까 갖고 가보세요. 이거는 잘하면 수익으로 팔겠네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이제는 조정받으면은 저점은 안 깨질 겁니다. 15,000원 안 깨질 거니까 수익으로 돌 수 있어 보입니다. 보유 말씀드리겠고, 자, 다음은 전화고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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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자, 전화 연결됐고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나솔루션이요. 솔루션. 하나솔루션.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정확히 모르는 오래돼서 한 3만 원 넘어서 샀어요. 3만 원 넘어서 사셨고, 예. 대충 한 3만 2천 원이라 그럴게요. 예. 3만 2천 원이시고 비중은요? 한 20%. 20%. 수익이 좀 많이 났죠. 지금 거의 몇 년 됐어요. 수익은 대충 한 60% 정도 나신 것 같은데
지금 태양광이 계속 강하고 꺾일 생각도 없어요, 지금 딱히. 이게 앞으로 전망이 괜찮은가 지금 봐야 하는가 그거 알고 전망은 싶었어요. 저거 볼 때는 전망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좋다고 난리거든, 사실. 왜냐면 네. 앞으로 이제 신재생 해야 되니까 태양광이 전망이 좋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하고 태양광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 저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태양광 사업하는 애들 다 적자예요. 그러면 비가 오는데 저거 저장시켜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저장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장마에 맨날 비 오고 뭐 가을도 맨날 뭐 흐리고 막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맞고 뭐 그냥 날씨도 좋고 너무 더워도 안 돼요. 온도가 막 40도 넘어가면 또 얘네들이 이 반도체 저장하거든요. 얘들이 그냥 마탱이가 가갖고 저장도 잘 안 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아주 깐깐한 애들인데 뭐 이제 기술이 또 독보적인 또 기술이 또 나오면은 또 얘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위에 요만한 이제 전기를 두면은 전기 충전 안 해도 그 힘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사실 지금 태양광은 아마 전구 정도 밝히거나 뭐 믹서기 정도 돌리는 거나 뭐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직은 좀 기술이 더 필요하긴 한데 근데 진짜 기술이 발전이 많이 돼서 요만한 판 하나로 뭐 그 자동차를 돌리고 뭐 아니면은 무슨 기중기를 돌리고 막 포크레인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술이 된다 그러면 그럼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보이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대감에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일단. 그러면 지금 팔아야 돼요? 아니요, 팔지 말고요. 지금 지금 태조 이방원이 강하고 맨날 외국인들이 맨날 사잖아요. 네. 얘도 지금 태양광이 대장인데 저기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맨날 사죠. 네. 이렇게 그럼 어느 선까지?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거의 뭐 몰빵식으로 맨날 들어와요. 여기 봐봐요. 보면 외국인들이 전날도 57만 주, 이 기관들이 29만 주, 연기금들은 한 달째 몰빵 중입니다, 지금. 막 강하게 사기 때문에 얘네들을 믿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큰 수익이 나요, 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의 흐름. 그러니까 거래도 이렇게 실리고 이런 애들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47,500원이 안 깨지면 그냥 8만 원, 10만 원까지 끌고 가버려요, 그냥. 아주 그냥 좋아 죽겠죠, 그렇죠? 아니 그때까지 갖고 가면 괜찮을까요? 기가 외국인들이 팔지 않으면요, 주식은 비정상적으로 맨날 올라갑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LNF 봐봐요, LNF. LNF가 몇 프로 갔냐면요, 제가 2만 원대 추천했었는데 물론 방송에서 2만 원 추천하고 대충 뭐 100% 올라가고 200% 올라가고 300% 올라갈 때 뭐 팔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냅두라 그랬는데 이게 1000% 갈지 2만 원짜리가 20만 원 가면 1000%예요, 10배. 그죠? 근데 이게 거의 28만 원 갔으니까 엄청 간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솔루션이. 그러니까 그래요? 함부로 팔지 말고 쟤네들이 사주잖아요.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주는 데에서는 많이 올라갔다, 60% 올라갔다고 이거 떨어지겠지 하고 팔면 후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팔고 싶으면 이것만 확인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갑자기 50만 주씩 던진다. 같이 팔면 돼요. 근데 오늘도 사잖아요. 이거 왜 사느냐? 개인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오늘 또 올랐다 지금 밀리는데요. 아유, 잔파돌 LNF는 뭐 안 빠진 줄 알아요? LNF 있잖아요. 이거 LNF. 2만 원에 얘기한 다음에서 여기 빠졌던 적이 한 300번은 될 거예요. 이 중간중간에 떨어지는 게 300번 정도가 될 텐데 그 300번을 흔들리는 걸 다 참았더니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300번 좀 오버 한 100번 정도 떨어졌을 텐데 그 100번 떨어지는 거를 참았더니 1300%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잔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가 안 깨지면 45,000원이 아니라 그냥 45,000원 할게요. 45,000원이 안 깨지면 그냥 쭉 끌고 가버려요, 그냥. 그리고 기가 외국인들이 안 팔면 그냥 냅두면 되고 만약에 기가 외국인들이 갑자기 확 던진다 그러면 그때 같이 던지면 됩니다. 뭐 그래도 불안하면은 뭐 지금이라도 절반 파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G전자요. LG전자 10만 2,524원이요. 10만 얼마 안 되셨네요, 사신지? 아닌가? 조금 한 몇 달 됐어요. 지금. 아, 몇 달 됐었어요? 예, 이게 아, 내가 물타기 했어요. 그리고 10%요. 10%.
네. 일단은 10만 원 이상으로 들어 올릴 건가 아닐 건가 일단 그게 궁금하겠네요. 그렇죠? 네네.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아, 그럼 팔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요. 지금은 파는 자리 아니에요. 자, 차트를 보면은 눌림목이거든요. 지금 얘도 네. 앞에서 거래 얼마까지 실리고 올라갈 것 같아요? 뭐라고요?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10만 원 안착하고 나서 다시 전화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오늘 4%나 폭락합니다. 네네네. 겁나잖아요. 일단 얘가 진정해야 돼요. 안정세를 갖춰야 되는데 네. 일단 빨간색 양봉이 나와야 되겠죠. 올라가야 되겠죠. 네네.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셔야 되고 근데 이건 제가 볼 땐 10만 원 안착할 거니까 조만간에 10만 원 안착하면 다시 질문 주시면 이게 11만 원 갈 건지 12만 원 갈 건지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10만 원 안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반전 마무리하고 뭐 시장의 흐름 일단은 시황 살피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오르비텍 지금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7,36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7,37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떤 매수 포인트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지금 개인 홀로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도세 보이더니 지금 매수세로 좀 전환한 모습인데요. 3,278억 원 담아내면서 좀 지수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2,390억 원, 994억 원 덜어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635억 원, 76억 원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 투자자 658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반적인 하락세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종목들 4% 이상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의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역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2.41% 하락하면서 2,42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3% 이상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금 더 자세한 우리 시장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공개 방송도 할 겁니다. 일단 아침에 얘기했듯이 그리고 어제 강연회, 부산 강연회 그저께 대구에서 얘기했듯이 조정받으면 바로 태조 이방원이 움직일 거니까 태조 이방원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듯이 지금은 태조 이방원이 강한 겁니다. 거봐요. 태조 이방원이 강하잖아요. 걔네들이 플러스 나고 있는데 이제 반대로 지금 제약주 약하고 IT가 약하죠. 일단 제약주가 약한 거는 원래 약했으니까. 엔터주도 원래 약했으니까 약한 거고. 그래서 엔터주도 약하고 제약주도 약하고 약한 애들은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 외에서는 다 약한 겁니다. 그래야 지수를 폭등을 그러니까 폭등을 지금 시키면 안 돼요. 미국 시장 4% 빠졌는데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2% 올라가거나 플러스 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눈치를 보면서 미국 시장과 똑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IT가 왜 공격 대상인 건지는 미국의 성장주들이 박살난 이유와 동일하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 성장주들은 제일 타격을 맞는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의 애플부터 해서 기술주들이 그래서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미국에서도 가장 지금 많이 빠진 게 나스닥 종목들이지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8%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가장 타격을 받는 거는 IT 기술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5.8%가 박살이 났는데 근데 저는 이걸 보고도 이거는 시장이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 눌림 그러니까 절반까지는 내려와도 돼요. 그래서 내려와도 되는 거고 내려왔다가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올리면 되는 거니까 악재는 나올 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저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IT 섹터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종목들이 약한 건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맨날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2,400을 일단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양이고 거기에 태조 이방원은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상담에서 하나솔루션 봤죠? 수급 봐봐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시장에서
하락장으로 갈 거면 하나솔루션처럼 이거 계속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을 계속 기관과 외국인들 연기금이 맨날 산다? 그러니까 지금 태조 이방원 쪽에서 얘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이거 원전 테마. 두산 에너빌리티. 얘네들 수급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수급. 이거 보면은 이렇게 오늘도 외국인들이 17만 주 사네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가 이런 차트를 명란젓 차트라고 그랬죠. 빨갛게 이렇게 수급이 단단하게 이렇게 꽉 차 있는 알이 꽉 차 있는 이런 명란젓 차트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시장이 하락자로 내려가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다 이게 급락하고 다 팔아내고 그래야 되지. 근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차별화장, 박스권 일정, 이연정, 급락하거나 하락장으로 폭락하기 위한 흐름은 아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불안하실까 봐 이따가 공개 방송도 오늘 하는 거니까 뭐 오늘 같은 날에서 체감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방산주하고 원전 테마 갖고 있는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 하나옥솔루션 계속 올라가고 방산주 올라가고 방산주 아니지 얘들은 원전 테마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원전 테마 오늘도 오르비텍을 줬던 게 하나솔루션이 계속 움직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 돌면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오늘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떨어져도 혼자 올라가고 싶으면 방산주, 원전 테마, 태양광, 풍력, 2차 전지는 제가 별로 너무 많이 올라가서 2차 전지까지 이런 애들로 갖고 있어야 덜 깨지고 올라갈 때 제일 먼저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자, 푸른저축은행. 이건 오늘도 급등을 뭘 하네요. 15,000원에 30%. 여기 저항 라인을 이제 벗겨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몰라요. 이게 지금 저항에 걸려가지고 다시 조정받을지. 근데 만약 수익이면은 절반을 팔지만 손실이고 15,000원에 사는 거라면 일단은 갖고 가세요. 갖고 가다가 13,000원 뚫어내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반도체로 갑시다. 제주반도체 6,750원에 20%. 얘는 뭐 눌림목 상황이 있는데 오늘 4.8%나 떨어지는 거는 기술주니까 반도체 섹터가 미국에서 5.8% 마이너스 나오고 오늘도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약세를 보이니까 그냥 얘네들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 시장이 정신을 차리면 얘가 바닥을 잡고 다시 들어 올리겠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일단 나스닥이 플러스가 날 때 그때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5,000원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좀 더 봐야 됩니다. 자, 다음. 금미 92,000원 20%. 92,000원에 물린 거면은 오늘 그냥 9만 원 근처 갔을 때 그냥 파시는 게 좋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92,000원이면은 92,000원 작년에 이 고점에서 물린 거군요. 이거는 좀 애매한데 지금 여기서 이거를 일단 갖고 가 보세요. 오늘 같은 날에서도 강한 거 보면은 그래도 차별화의 흐름으로 9만 원을 뚫고 수익으로 바뀔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가는 것만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차별화장에서 재수 좋게 혼자 올라가면 잘 팔아주면 됩니다. 수익 날 때. 자, 다음. 에코플라스틱. 그러니까 요 차트 모양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수성이 있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서 떨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정상적인 시장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오늘 플러스 나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저점을 깨고 있다. 그럼 얘는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인데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박살나서 모든 종목들이 개파락이 떨어져서 이렇게 모양이 나온 거니까 조금 더 참아 보시고 일단 박스권은 아직 여기는 저점 하나가 또 있고 하니까 지금도 하나 있고 다시 3,000원으로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월요일장인데 여러분들 많이 놀랬을 텐데 물론 지금 제약주 약하고 IT 약하고 엔터주 약하고 막 그래갖고 지금 힘들어 죽으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태조 이방원은 강한 게 이게 조금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시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쟤네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건데 더 불안하시면 잠시 뒤에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강의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창고 노란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